10.6.4 컬러 다이얼로그와 폰트 다이얼로그. 이 컬러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얼로그 박스로부터 컬러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컬러 다이얼로그 객체를 이렇게 생성한 이후에 show 다이얼로그 함수를 띄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달 형식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OK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와 같이 컬러 다이얼로그 객체로부터 컬러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폰트 다이얼로그로부터는 폰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폰트 다이얼로그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show 다이얼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폰트 다이얼로그를 띄우게 됩니다. 이때 OK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에 컬러 정보와 폰트 정보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컬러 정보를 이와 같이 표시하기 위해서는 show color라는 속성을 이와 같이 true로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10.6.5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와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이 열기 대하상자와 그리고 파일 열기 대하상자와 저장 대하상자의 경우에는 대하상자로부터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명만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show 다이얼로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OK 하는 순간 이와 같이 대하상자로부터 파일 네임만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이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도 마찬가지로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show 다이얼로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OK 하는 순간 이와 같이 파일 네임만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대하 상자의 속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형식에 표시되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부분은 문자열을 의미하며 실제로 표시될 확장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트가 더 있는데 이것은 다시 파일 형식에 표시될 문자열이며 이것은 실제로 표시될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인덱스가 2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all files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딜렉토리를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스타트업 패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0.6.6 프린트 다이얼로그. 이 프린트 다이얼로그는 이와 같이 프린트 대하상자를 띄워서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프린트 다이얼로그 객체를 생성한 뒤에 show 다이얼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프린트 다이얼로그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린트 다이얼로그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한 뒤에 확인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이 다이얼로그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 정보가 바로 프린트 세팅즈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다큐멘트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다큐멘트 객체를 일단 하나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트 다큐멘트에 바로 이 프린트 세팅즈라는 속성에다가 이 프린트 다이얼로그의 정보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문서를 이 프린트 다이얼로그 세팅 정보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프린트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프린트를 시작할 때 begin 프린트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며 끝낼 때 end 프린트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프린트할 때마다 프린트 페이지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각 이벤트 핸들러를 보시면요. begin 프린트에서는 이와 같이 페이지를 0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며 디버그로 이와 같이 스타트 프린트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nd 프린트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히 end 프린트라는 메시지만 출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프린트 페이지 이벤트입니다. 이 프린트 페이지 이벤트는 한번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이 프린트 페이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할 때마다 한 페이지가 인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중단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페인트 페이지 이벤트 args에 has more page라는 이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더 이상 이 프린트 페이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린트로 뭔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매개 변수의 그래픽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한 페이지가 인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미리 보기 다이얼로그입니다. 이 프린트 미리 보기 다이얼로그는 프린트 프리뷰 다이얼로그 객체를 이렇게 생성한 뒤에 그리고 나서 앞에서 만든 프린트 다큐멘트를 다큐멘트 속성에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이후에 쇼 다이얼로그만 호출해 주시면 이와 같은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0.7 사용자 정의 클래스. 10.7.1 사용자 정의 컨트롤과 구성 요소 클래스. C샵에서는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컨트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컨트롤과 구성 요소 클래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러 개의 컨트롤 조합해서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개의 컨트롤 조합하기 위해서는
폼과 같은 컨테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이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저 컨트롤입니다. 이 유저 컨트롤에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여러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정의 컨트롤은 이와 같이 유저 컨트롤을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이 구성요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도구 상자에 들어있는 컨트롤을 다이렉트로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가 되며 이 컴포넌트 대신에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도구 상자에 들어있는 컨트롤을 상속받아도 되겠습니다. 10.7.2 유저 컨트롤의 추가.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프로젝트 추가에서 윈도우즈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라이브러리 이름과 그리고 위치를 지정한 이후에 확인을 누르면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이와 같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용자 정의 컨트롤에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유저 컨트롤이라는 컨테이너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컴포넌트를 배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 컨트롤 여러 개의 컨트롤을 조합해서 새로운 컨트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컨테이너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박스 3개를 이와 같이 추가를 하신 이후에 이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이와 같이 전부 다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코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3 유저 컨트롤의 구현. 여기서 3개의 텍스트 박스를 두고 있는데 이 3개의 텍스트 박스에 값을 할당하고 얻어내는 속성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 텔넘버라는 속성은 전화번호로 값을 세팅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로 값을 얻어내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에서는 3개의 텍스트를 결합시켜서 대시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t에서는 전화번호가 할당되었을 때 전화번호에 대시 단위로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두 번째 텍스트 박스, 세 번째 숫자는 세 번째 텍스트 박스에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이와 같이 속성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속성 형식으로 사용할 때는 get과 set 접근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add와 remove라는 접근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add와 remove에서는 value라는 디폴트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dd에서는 이와 같이 이벤트를 추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move에서는 이와 같이 이벤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의 텍스트 박스에서는 전부 다 동일한 텍스트 체인지드 이벤트 핸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텍스트 박스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면은 하나의 텍스트 체인지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을 합니다. 이 텍스트 체인지드 이벤트 핸들러 내에서는 내부에 등록된 이벤트를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텍스트 박스에서 수정을 하면은 하나의 텍스트 체인지드가 호출되고 여기서 내부의 이벤트가 다시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7.4 도구상자의 유저 컨트롤 삽입하기. 우리가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같은 솔루션 내에 있다면 이와 같이 도구상자에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은 솔루션이 서로 다르다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이 도구 상자에 추가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추가시키는 방법은 메뉴의 도구 부분에 보시면은 도구 상자 항목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도구 상자 항목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찾아보기로 찾아서 직접 컨트롤을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솔루션끼리도 도구 상자에 이 컨트롤을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10.7.5 유저 컨트롤 사용. 우리가 앞에서 만든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여기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드신 이후에 폼에서 이와 같이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거나 끌어다 여기 놓으면은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되면은 속성에 보시면 우리가 만든 텔넘버라는 속성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만든 number text change라는 이벤트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우리가 만든 이벤트 핸들러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튼 1에서는 이 버튼에서는 이와 같이 유저 컨트롤의 텔넘버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 데이터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 텍스트 박스를 수정을 하게 되면 텍스트 체인지드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체인지드 내에서는 등록된 이벤트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텍스트가 수정될 때마다 바로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7.6 윈도우즈 폼 디자인을 위한 정보 추가. 우리가 앞에서 My User Contro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이벤트와 그리고 속성을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벤트와 속성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속성에서는 카테고리 형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 카테고리 형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우리가 만든 이벤트와 속성도 카테고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 카테고리 애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속성 변경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속성 변경이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텔럼이란 속성도 모양이란 카테고리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텔럼가 바로 이 모양이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럼 같은 경우에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텔럼을 클릭했을 때 이 디스크립션 정보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벤트의 디스크립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벤트도 이와 같이 디스크립션을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윗부분에 이와 같이 디폴트 이벤트와 디폴트 프로퍼티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넘버 텍스트 체인지드와 텔럼을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은 우리가 속성 창을 열었을 때 이와 같이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것이 디폴트 속성과 디폴트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벤트 핸들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디폴트 이벤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컨트롤을 더블 클릭을 해도 자동으로 이와 같이 이벤트 핸들러가 구현이 됩니다. 10.8 구성요소 클래스 10.8.1 구성요소 클래스 추가. 우리는 앞에서 만든 프로젝트에 구성요소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의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추가란 메뉴에서 새 항목을 선택하시면은 이와 같이 새 항목 추가창이 나타납니다. 이 새 항목 추가창에서 구성요소 클래스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름은 myTextBox라고 이렇게 입력하신 이후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myTextBox라는 구성요소 클래스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요소 클래스의 경우에는 컨트롤을 배치하는 컨테이너나 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용할 컨트롤들을 이 도구 상자에서 끌어다가 추가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와 같이 텍스트 박스를 추가하게 되면 디폴트로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이와 같이 구성요소 클래스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컴포넌트 대신에 우리가 상속할 클래스를 이렇게 명시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박스를 상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8.2 구성요소 클래스. 여기서는 텍스트 박스를 상속받아서 myTextBox라는 새로운 구성요소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텍스트 박스를 상속받아서 우리만의 새로운 텍스트 박스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이 구성요소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P 키가 눌러졌을 때는 텍스트 박스에서 컨트롤 P 키가 눌러졌을 때 이와 같이 컨트롤 P를 누르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다운이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엔터 키인지 확인을 합니다. 엔터 키이면 텍스트가 헬로인 것을 확인합니다. 헬로라면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하는 독특한 형태의 텍스트 박스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단축키를 처리하기 가장 좋은 함수가 바로 이 process cmd 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process cmd 키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이 내부에서 단축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축키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8.3 구성요소 클래스의 사용. 우리는 앞에서 만든 구성요소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폼을 하나 새로 만드시고 이 폼에서 myTextBox를 이렇게 끌어다가 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myTextBox 자체는 현재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컨트롤 P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메시지 박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헬로를 입력한 뒤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안녕하세요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다시 우리가 키 다운을 다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키 다운을 구현했는데요. 바깥에서 다시 한 번 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두 개 다 키 다운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자가 escape일 경우에, 즉 escape 키를 눌렀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준 뒤에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ESC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메시지 박스가 뜨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1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